안녕하세요. 엔트홍과 함께하는 투자여행 엔트홍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종목 바로 불닭볶음면 하나로 전 세계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업이죠. 삼양식품 종목 코드 003230입니다. 전문가님, 사실 삼양식품이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최근 주가를 보면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에요.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이 궁금증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삼양식품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 점일 겁니다. 분명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머뭇거릴까?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여전히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라고 볼 만큼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은 아주 튼튼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세청 데이터 같은 단기 지표를 보고 성장률이 예전만 못한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살짝 나온 거죠. 여기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진 거고요. 실제 하나증권이나 DS투자증권 리포트에서도 이런 단기적인 우려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데이터 하나에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리면서 주가도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 이 기업의 진짜 본질, 바로 세계를 무대로 한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해외 성과가 삼양식품 스토리의 핵심이죠. 정말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미국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9%나 늘었어요. 월마트 같은 미국의 핵심 유통 채널에 입점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볶음면 열풍을 타고 56%나 성장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곳은 유럽이에요. 여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말씀만 들어도 성장이 막 느껴지는데요. 이런 엄청난 성과가 실제 회사 장부에는, 그러니까 숫자로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네, 그럼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2024년 영업이익이 3,450억 원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과인데 이게 앞으로의 성장을 가늠할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불과 2년 뒤인 2026년의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무려 6,880억 원을 내다보고 있어요. 2년 만에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점프하는 거거든요. 이 성장 그래프의 기울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전체 그림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매출액이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12.4%에서 23.4%까지 해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장사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숫자로 보니까 이 성장세가 정말 피부에 와닿네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요,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성장의 불씨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할 만한, 뭐랄까, 아직 꺼내지 않은 히든 카드가 또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직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우선 미국 시장만 봐도 CVS 같은 아직 뚫지 못한 유통 채널이 있고요. 코스트코 같은 곳에도 품목을 더 늘릴 여지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고요. 세 번째, 회사가 이 폭발적인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장을 더 짓는 이른바 카파 투자를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좀 올려도 여전히 한 끼 식사로는 부담 없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무기죠.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항상 동전의 반대편도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나 우려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삼양식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좀 역설적이게도 너무 잘 팔려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공급 부족이죠.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는데 공장에서 물량을 다 못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기회를 놓치는 리스크가 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회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양 2공장에 이어서 추가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컨트롤하기 좀 힘든 외부 변수들입니다. 수출 비중이 80%가 넘다 보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에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중동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프타 같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면 라면 봉지 같은 포장재 원가가 오를 수도 있죠.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네, 리스크 요인과 또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삼양식품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관점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DS투자증권 리포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조정은 장기 성장 스토리를 고려할 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 지금의 주가 흔들림을 단기적인 파도로 보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이 가진 장기적인 성장 가치에 더 주목할 것인지 그 관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업 가치를 볼 때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는데요. 주가를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해 이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고 있냐 이거죠. DS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을 약 17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PER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가치평가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님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양식품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이 성장은 이익률 개선이라는 확실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너무 잘 팔려서 생기는 공급 부족 리스크가 있지만 선제적인 투자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 분석을 들어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양식품이 써내려갈 불닭의 다음 챕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조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